자, 시조를 가보죠. 시조는 오늘은 26페이지입니다. 5주차. 사모하는 마음. 이 수업을 한 지도 벌써 5주가 됐네요. 와, 힘들다. 자,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자, 한 글자로 이렇게 두 글자로 이렇게 줄이면 연정의 시조입니다. 연정의 시조예요. 그래서 이 연정의 시조들은요, 대부분 누가 쓰냐면 기녀들이 써요. 기녀들. 네, 기녀들 아니면 중인 출신들. 그래서 대부분 양반들은요, 요런 내용의 시조 쓰지 않아요. 어디 사대부가 모냥이 빠지게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것은 남녀상렬지사라고 하거든요. 남녀상렬지사. 그래서 그 조선시대엔 되게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고려가요에서 그 남녀상렬지사에 대한 내용들은 다 사장을 시켰어요. 조선시대. 굉장히 폐쇄적인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기녀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보여줘요? 평시조가 양반들에 의해서 쓰여지다가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조가 이제 기녀로 확장이 된 거예요. 이 확장되는 가장 큰 계기는 훈민정음 창제. 훈민정음 창제가 되면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기녀들이 양반들과 밀접하게 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양반들이 쓰는 시조 우리도 한번 써보자. 왜 똑똑해야지 더 유명한 기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황진이의 시조가 6편이 먼저 되어 있죠. 이 황진이에 대해서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황진이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기녀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남긴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기녀라기보다는 정말 조선 시대를 풍미한 한 여류시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끼리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유명한 기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 황진이가 기생이 왜 됐냐? 뭐 그런 거 중에 이제 유명한 이야기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원래 양반집 교수였는데 이웃집 도령이 황진이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상사병에 빠졌다고 그래요. 상사병 되게 무섭거든요. 뭐예요? 아, 상사병 몰라요? 네. 사랑하는데 짝사랑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냥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상사병에 빠져서 앓다가 죽었대요.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사병은 사람 이 마음의 병이 제일 심한 거거든요. 그리고 황진이가 그 사실을 알고 야 내가 여인으로서 어떤 남자를 죽이겠으니 죄 많은 여인이구나. 내가 누구의 여자도 아닌 만인의 여자가 되겠다. 만인의 연인이 되겠다. 그래서 기생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뒤에 하는 얘기하고 또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황진이가 또 이제 취미 생활이 있었거든요. 남자들을 엄청 꼬시고 다녀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타락시키는 걸 취미로 삼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탁에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서경덕이라는 사람, 서경덕. 그래서 나중에 황진이 남자친구가 됩니다. 서경덕과 황진이에 대한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 제가 읽은 소설은 실화는 아니겠지만 소설의 내용에선 그래요. 그 서경덕이 이제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되게 높다라는 얘기를 듣고 군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황진이가 얘를 가서 꼬셔야겠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서 비 오는 날에 찾아가요. 비 오는. 일부러 비를 다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복 알잖아요. 비 맞으면 왠지 섹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꼬시려고 하는데 안 넘어와요. 서경덕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아요. 그래갖고 황진이가 그 모습에 진심으로 반해요. 어떻게 해도 안 넘어오는 그 모습. 그거 알잖아. 그 인터넷 밈에 살짝 있잖아요. 연예인을 사귀는 방법, 뭐 부자를 사귀는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만난다. 그리고 따귀를 때린다. 따귀를 딱 맞고 나를 때리다니 우리 아빠도 나를 안 때렸는데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그러면서 걔랑 사귄다. 그런 느낌. 그래갖고 진정으로 반해서 옆에서 이제 모셔요. 그러다가 서경덕도 서서히 마음을 열고 이제 둘이 세기의 사랑을 했다. 그런 얘기. 황진이 하면 서경덕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황진이가 되게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이게 뭐냐면 송도 3절이 있다. 송도에 세 가지 빼어난 것이 있다. 이 송도 어딘지 아세요? 인천 송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이게 개성이에요. 개성. 그래서 네. 평양 근처에 있는 그 개성이에요. 그 개성에 빼어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첫 번째가 박연폭포 아셔요? 박연 모르면 박연폭포 굉장히 빼어나고 두 번째 서경포 학문적으로 되게 높은 경지를 이루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황진이다. 이런 자뻑의 대가셨죠. 자,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한 황진이의 시조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시조 동짓달 요거는 지금 2학년 분들 많은데 1학년 때 대부분 다 시험 봤을 거예요. 그쵸? 그 얘기는 1학년 분들은 시험 본다는 이야기. 자, 요거는 조금만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자,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그래서 겨울입니다. 그죠? 동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겨울이라서 춥고요. 그쵸? 그리고 밤이 길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사자가 혼자 있는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그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중간을 잘라내. 자, 뭐라고요? 시간을 잘라낸다라고 표현했죠. 자, 요거 단골 출제되는 거죠. 자, 시간은 자를 수 있나요? 자를 수 없죠.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 추상적 개념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표현. 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는 어렵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추상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념적인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무슨 색이죠? 민영아, 사랑은 무슨 색이니? 색이요. 사랑은 색이 없다고요? 굳이 색깔을 붙이자면? 핑크색? 아, 핑크하네요. 자,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를 핑크색, 어떻게 빨간색이라고 시각화 시켰죠? 그러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킵니다. 시간은 자를 수 없잖아요. 시간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자른다라고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그 동지의 긴 외로움의 시간을 잘라서 어떻게 해요?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 같은 그 이불 아래 서리서리 차곡차곡 넣었다. 서리서리 넣었다가 자, 일단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 쓸데없는 시간을 잘라서 보관해 놓은 거지. 키핑해 놓은 거예요. 보관했다가 어론님 오신 날. 그래서 어론밤이라고 쓸게요. 어론밤. 어론님, 내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구비구비 필 거예요. 자, 어론님 오신 날 밤에 뭐 하겠어요? 춘풍 이불 아래 같이 들어가겠죠. 뭘 하는지는 잘 몰라도. 자, 그러니까 속성적으로 보시면 자, 여기는 봄이죠? 따뜻하네요. 그쵸? 그리고 봄밤은 당연히 겨울밤보다 짧겠죠. 그리고 님과 같이 하면 왠지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짧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외롭지 않고 같이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외로움의 그 시간을 보관했다가 님이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의미적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죠. 동지랑 춘풍 그리고 동지랑 오른님 오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넣었다가 구비구비 펴리라 또 대구를 이루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자, 서리나 구비구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음성상징어라고 해서. 자, 고전에서 음성상징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성질로 연결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고유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의 묘미를 보여준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우리말 구사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님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이야기한 시이죠. 자, 요게 등대딸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가시면 어저네이리아 있습니다. 자, 어저네이리아는 어저가 중요해요. 어저가. 어저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무슨 뜻일까요? 뜻이 없어요. 자꾸 해석하려고 해서 중요해요. 어저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제 막 해석하거든요. 아니야. 아, 내가 한 일이요. 그리워할 줄 몰랐단 말이냐. 이 정도인데 생략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생략된 걸 채워볼게. 아,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구나. 그렇게 하면 그리워할 줄 몰랐단 말인가. 누구를? 님을 그리워할 줄 몰랐단 말인가. 자,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이시랴 하더면 가랴마는 체구태여. 그래서 님을 있으라고 했으면 가셨겠냐마는 체구태여. 여기가 체구태여가 핵심입니다. 요 시조가 시험에 나오면 제구태야를 무조건 물어봅니다. 자, 요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일단 행간걸침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행간걸침과 도치로 볼 수 있는데 일단 행간걸침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자, 행간걸침은 뭐냐면요. 시에서 행 구분을 할 때 어떤 문장이 끊어지는 부분에서 하죠. 근데 누가 봐도 여기에 있는 애를 여기로 끄집어 올린 걸 행간걸침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뭐 먹었니? 이런 시가 있어요. 그죠? 네.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감자탕 먹었어요? 감자탕 먹었어. 자,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행간걸침이 아니죠. 자, 이렇게 구분했어. 근데 얘를 여기다 끌어올려 버린 거야. 밥 뭐 먹었어? 감자탕 먹었어. 이렇게 배치를 하면 행간걸침이라고. 행간걸침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 의미적으로, 운율적으로 뭔가 강조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 구태여를 행간걸침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면 자, 이렇게 돼요. 님을 있으라고 했으면 가셨겠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한 점은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점은 나도 몰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그리고 도치는 뭐죠? 자, 바꾸는 거예요. 어순을. 이렇게 하는 게 도치죠. 자, 도치법으로 보시면 가랴마는 앞에 제 구태여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님을 있으라고 했으면 제 구태여 가랴마는. 자, 님을 있으라고 하셨으면 님이 굳이 가셨겠냐만. 자, 님이 굳이 가셨겠냐만. 님을 보내고 그리워한 점은 나도 몰라. 이렇게. 자, 크게 달라지진 않죠? 달라지는 건 뭐? 주체가 달라질 뿐이에요. 자, 그래서 중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꼭 물어봐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님에 대한 그리움. 네? 고1 때 이거는 시험 안 봤을걸요? 생소하죠? 생소하면 안 했죠. 자, 그리고 3번 시조요. 3번 시조 별로 할 게 없네요. 자, 내 언제 무시나요? 자, 없을무. 신이 믿을 신. 내 언제 믿음이 없어. 님을 언제 속였길래. 속였건데 속였길래. 월침삼경에
달 깊은 함경, 그러니까 깊은 밤에 올 뜻이 전혀 없는가. 그래서 추풍의 가을바람에 지는 잎소리야. 낙엽소리죠. 지는 잎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요. 자, 무슨 얘기예요? 님을 기다리는데 님이 오늘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바시락 소리가 났어요. 왔나? 창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뭔 소리였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였죠. 그래서 추풍의 지는 잎 소리가 뭐합니까? 착각을 유발하는 소리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님에 대한 그리움. 착각 유발, 그래서 그리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조 가볼까요? 4번 시조는 자, 청산은 내 뜻이요. 자, 이 시조도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면 청산 그리고 좀 보시면 녹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자연 친화로 하시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자연 친화의 시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연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청산은 내 뜻이요. 자, 뭐라고 했어? 청산은 나라고 설정을 했어. 그리고 녹수, 맑은 물, 푸른 물은 녹수는 님의 정의, 님의 사랑, 님이라고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x는 1이고 y는 0이라고 설정을 한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친화가 될 수 없지. 자, 녹수가 흘러간대. 청산이 변할 순간. 자, 녹수는 어떤 존재? 흘러가는 존재. 그러니까 가변적인 존재. 자, 청산은 변하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무슨 존재? 불변적인 존재. 무슨 얘기예요? 님의 사랑은 변해도 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친화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래서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님도 나를 못 잊어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어쩔 수 없는 이별이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대부들의 시조를 보시면 사대부들 청산, 녹수 이런 가치가 나오면 똑같아. 불변, 가변의 가치로 하면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든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기녀의 시조니까 사랑의 감정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시조는 이거랑 비슷해요. 4번이랑. 자, 산은 옛산이로 돼 물은 옛날 물이 아니로구나. 자, 보이시죠? 산은 옛날 산이요. 왜요? 불변의 대상이잖아. 거기 맨날 서 있으니까. 네. 물은 옛날 물이 아니에요. 왜요? 얘는 흘러가니까 그 이유 그대로 써 있어요. 주야 밤낮으로 흐르니 옛날 물이 있을 소냐. 흘러가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인걸도 인걸 사람인자 영웅 호걸할 때 걸자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는메라 가고 안 오는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거는 서경덕을 떠올리면서 쓴 시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서경덕에 대한 그리움.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만 찍어줍니다. 자, 황진이의 가장 재밌는 시. 네, 가장 재밌는 시가 이겁니다. 청산리 벽계수요. 그리고 황진이의 취미생활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시. 그 취미생활. 네, 그 취미생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청산리 벽계수요. 자, 푸른 산에 벽계수 맑은 냇물아. 이런 얘기요. 그래서 벽계수 정도는 아셔야 돼요. 벽계수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벽계수가 뭐라고요? 냇물, 맑은 냇물아. 수위감을 자랑하라. 쉽게 흘러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 잘 흘러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 물은 원래 물이니까 잘 흘러가잖아. 근데 그거를 자랑하지 말래. 왜냐면 1도 창해하면 한번 창해 넓은 바다에 이르르면 돌아오기 어려움. 돌아올 수 없죠? 그렇잖아. 물은 흘러가면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번 흘러가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자, 명월이 만공산하니 명월 밝은 달이 달이죠. 밝은 달이 만공산 빈산을 가득 채우니 쉬어간들 어떠하니 쉬어감이 어떠하겠느냐. 쉬었다가
너 한번 바다 가면 돌아오지 못해. 자, 뭐 말하는 걸까요? 인생무상이죠. 지금 이 순간에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네가 돈이 있을 때 돈을 써. 나중에는 쓰고 싶어도 못 쓴다. 놀고 싶어도 못 쓴다. 이런 인생무상. 인생 뭐 있니? 그냥 놀아. 이런 인생무상에 대한 시조죠. 자,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타겟팅한 시예요. 네,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을 꼬시려고 한 시야. 이거는 꼬시는 시예요. 작업 거는 시, 수작 거는 시. 그래서 이 벽계수에 대한 썰은 되게 분분한데 누구라고 딱 지명은 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썰만 있어. 근데 이제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왕조이었다. 그래서 무슨 대군 얘를 내가 꼬시려고 누가 황진이가 꼬시려고 걔한테 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자, 이 시, 이 암흑에 무슨 대군 수의감을 자랑하. 잘 나가는 거 자랑하지 마. 너 요즘 잘 나간다며? 너 잘 나가는 거 자랑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왜냐면 한번 넓은 바다에 이르르면 그러니까 네가 벼슬을 올라가거나 중책을 맞거나 아니면 죽으면 아니면 늙으면 뭔지 알겠어요? 중책을 맞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늙으면 돌아오지 못해. 놀고 싶어도 못 놀아.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명월이 망공산하니 명월이 누구겠어? 황진이 자신을 가리켜. 내가 여기 이렇게 빛나고 있잖아. 놀다가 가. 오빠! 오빠! 놀다가 가. 뭔지 알겠어요? 네. 유흥을 권유하는 그런 시예요. 재밌지 않나요? 유흥을 권유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도 하고 하죠? 자, 확인을 하시면 1번 써있죠? 이게 뭐예요? 두드러진 시의 표현은 아니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이거 원하는 거예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자, 제구태어의 중의적 의미를 쓰시오 했네요. 자, 제구태어를 주체를 뭘로 보면 님으로 보면 임으로 보면 님이 굳이 가셨겠냐마는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도치로 본 거죠. 자, 도치로 보면 님이 굳이 가셨겠냐마는. 근데 주체를 하자로 보면 그건 뭐였죠? 행간걸침으로 보면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한 적은 나도 몰라 하더라. 이거였었죠. 자, 그리고 3번이네요. 자, 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님 벌써 착각을 유발하는 것은 뭐였어요? 추풍에 지는 입소리. 추풍에 지는 입소리가 착각을 유발하는 소리였. 자, 그 다음에 청산과 녹수의 제조독 성질. 청산은 어떤 대상? 불변의 대상. 녹수는 어떤 대상? 가변적인 대상. 불변, 가변 쓰시고 그리고 감정이입의 대상은 녹수지요. 자, 그리고 인걸은 쓰여져 있네요. 인걸의 의미는 보편적인 사람, 그냥 인간을 의미하는데. 자, 인물로 치면 황진이의 남자친구 서경덕을 가리켜. 자, 그리고 그 밑에 6번은 중의적인 의미는 다 쓰여져 있죠? 자, 벽대수는 원래 냇물, 당시 귀족이나 왕족을 뜻하고 자, 1도 창에는 자, 넓은 바다에 이르면 중책을 받거나 늙거나 나이 들으면 아니 늙거나 나이 들으면 똑같잖아. 늙거나 죽으면 명월은 밝은 날. 그래서 황진이 자신을 가리킨다.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거를 보시면 임재의 시조가 나오는데, 자, 임재의 시조는 뒤에 있는 거 먼저 할 거예요. 자, 임재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 아니, 이게 영상으로 찍는 거라 문제될 수 있는데, 왜요? 그 임재의 문 중에서 저의 수업을 들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네요. 자,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자, 요거부터 할 거예요. 10번 시조부터 할 거예요. 자, 임재 요분은요, 사대부입니다.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저는 평가를 하냐면, 이분은 밤의 황제세요. 유흥의 황제. 그래서 기생들하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안 만나본 기생이 없어요. 같이 술을 안 먹어본 기생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즐기시며 사신 분.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굉장히 풍류를 즐기셨던, 풍류적이셨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가 이 10번 시조를 먼저 하는 게 우리 황진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황진이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임재 요분이 밤에 황제셨는데 근데 한 가지 한이 있었어요. 그 한이 뭐냐면 바로 황진이에요. 황진. 황진이에 대해서 너무 늦게 한 거야. 송도 최고의 기생, 개성 최고의 기생 황진이를 너무 늦게 알아갖고 황진이가 그렇게 이쁜 기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황진이를 찾아갔는데 황진이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미 세상에 없어. 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알죠? 네, 죽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만나보고 싶겠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네, 당신은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 야, 황진이 선아 잘생겼지. 근데 자기는 못 본 거야. 그래갖고 황진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무덤 앞에서 애도하는 시를 읽어요. 이게 그거예요. 자,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는 듯 누워있는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는 듯 누워있는 그래서 홍안은 어디다 두고 자 홍안이라는 단어 꼭 아셔야 돼요. 홍안 자 요 홍안은 그대로 해석하시면 붉은 얼굴인데 붉은 얼굴로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뭘로 쓰여요? 젊은 여자를 홍안이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화장하면 이렇게 볼터치 하잖아요. 그래서 붉은 얼굴 그래서 젊은 여성뿐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도 홍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쁜 얼굴은 어디다 두고 백골로 백골만 붙여요. 백골. 자, 백골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색채적으로 딱 대조를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홍안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혀 있는가?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잔 잡아 권할 리 없으니 잔 잡고 권할 리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그래서 황진의 죽음을 애도해요. 애도하는 시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임재의 시조로 가시는데, 자, 임재하고 그 밑에 한우의 시조가 세트예요. 네, 한우의 시조가 7번하고 8번이 세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뭐 가끔 출제되기도 하는데, 요거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넣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어 하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임재 요분이 이제 자, 황진이랑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우를 만나는데 한우가요 기생이에요. 기생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네, 한이 차가울 한자, 이웃자.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름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로 바꾸면 찬비예요. 찬비. 찬비, 찬비라는 기생, 한우라는 기생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한우라는 기생한테 수작지라는 수작지라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잖아요. 네, 풍류적인 분이셨어. 그래갖고 이렇게 그 오늘 밤 나와 같이 보내자 라고 하면서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시.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그런 유희가 되게 많은 되게 문학적으로 되게 완성되어 있는 시야. 봐봐 되게 재밌어요. 자 근데 재밌다고 했는데 아무도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재밌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자, 인재가 먼저 시를 써요. 자, 북창이 맑다커네. 북쪽 창문이 맑다고 하기. 그러니까 날씨가 맑다고 하기에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우장이 뭔지 알아요? 비옷 아니면 우산 아니면은 이렇게 삿갓 이런 것들이 우장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바꾸면 그냥 맑아요. 그러니까 우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우산 없이 길을 나섰더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 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비를 맞았어. 차가운 비를 맞았어. 그래서 오늘은 찬비를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이렇게 해요. 자, 뭐라고 했어? 얘한테 시를 쓴 거야. 오늘 찬비를 맞았으니 몸이 꽁꽁 얼어서 자겠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중의적이야. 자, 얼다라는 뜻이 꽁꽁 몸이 얼다 그 뜻도 있지만 자, 여러분 그거 배웠었나요? 서동요 배웠나요? 그래서 선아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여 두고 맞둥방을 밤에 몰 얼어 두고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얼다가요. 이제 그 꽁꽁 얼다라는 뜻뿐 아니라 자, 엄마가 아이를 어르다. 자, 어르다 그 뜻이 저 위에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남녀끼리 애정 표현을 하자. 애정 표현을 많이 진하게 하다. 19금 행위를 하다. 이 뜻이에요. 자, 중의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갖고 내가 오늘 찬비를 맞았으니 몸을 꽁꽁 얼면서 자겠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기생 찬비를 만났으니 오늘 밤 어때? 이렇게 말해. 이해돼요? 자, 그렇게 시를 쓴 거야, 기생한테. 그랬더니 이제 한우가 그걸 답가로 받아쳐요. 뭐라고 받아쳐? 자, 어이 자리, 무슨 일 얼어 자. 야, 어찌 얼어 자신다고 하십니까? 무슨 일로 얼어 자십니까? 여기서 몸이 얼어 잔다는 거겠죠? 자, 원앙침, 비치금 어디다 두고? 원앙침, 원앙을 수놓은 친구겠죠? 비치금, 금이 있으면 비단금자예요. 비치입을 어디다 두고 얼어 잔다는 말입니까? 오늘은 찬비를 맞자신 녹여 잘까 하나. 오늘 찬비를 맞고 얼음 몸을 녹여 잘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차인 거예요. 아니요. 오케이 한 거지. 좋은 거예요. 자, 찬비를 맞으셨으니 녹여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수락한 거야. 자, 이거 재미없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러고 놀았다. 근데 일반적인 사대부들은 이런 시를 쓰지 않는다. 이분은 굉장히 풍류적이셨는데 이런 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홍랑의 시조인데 이것도 출제가 좀 꽤 되는 시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랑을 보시면 홍랑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얘기하고 싶어서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랑자 들어가면 대부분 기생이에요. 자, 기생인데 이 홍랑이라는 기생은 여타 기생들, 요게 한우나 황진이하고 달라요. 얘는 관기 출신이에요. 자, 관기가 뭐냐면 일반 기생이 아니라 관아에 소속된 기생. 그러니까 기생인데 공무원인 거죠. 아,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는 우스갯소리고요. 자, 그 일반적인 기생들은요. 얘네들은 천민이에요. 그래갖고 얘네들의 평생 수건 같은 것이 뭐냐면 나이 들기 전에 늙기 전에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 목표를 이루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시 쓰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면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돼요. 왜냐면 나이 들면 못 하잖아요. 신분이 보장되어 천민이니까. 그런데 이 관기들은요. 첩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그 죄를 지은 양반, 몰락한 양반, 그러니까 신분이 떨어진 그런 양반의 자제들이 관기로 많이 팔려가거든요. 이렇게 관기가 되면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기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기생을 못하면 이제 노비처럼 또 이제 팔려가요. 네. 그런 이제 불행한 삶을 사는 기생들이죠. 자, 근데 얘가 이제 이분이 홍랑이 또 이제 어디에 기생이었냐면 평안도에 기생이었어요. 평양에서 기생이었는데 그때 마침 평양 감사 최경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이예요. 연인이 됐어요. 그래서 연인 사이였을 때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왜? 행복하게 잘 즐기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최경창이 임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타 기생 같으면 이 첩으로 들어가서 같이 가면 된다고. 그래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관기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그냥 이별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운명을 둘 다 알아요. 그래갖고 이 홍랑이 이별하는 날에 이 시조와 맷버들을 같이 꺾어서 줬다고 해요. 그래서 맷버들 골라 꺾어라고 하죠. 이 맷버들이 뭐냐면 그 강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오뎅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아, 네, 부들. 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맷버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려 꺾어, 골라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 님의 손에 골라 꺾어 맷버들을 보냅니다. 도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뭐를 맷버들을. 그리고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새잎이 돋아나거든. 날인가 여겨주세요. 날 본 것처럼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맷버들이 뭐예요? 자, 사랑의 징표면서 사자의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시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진달래꽃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진달래꽃 시험에 이 시조가 딸려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1학년 시험범이죠. 자, 그래서 이 시조와 이 맷버들을 안고 최경창이 서울로 가는 게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돌아가서 그 후 얘기 궁금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최경창이 계속 틈만 나면 잊지 못해서 홍랑을 만나러 이게 평양으로 맨날 오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맨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일을 등한시해갖고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돼요. 네, 벼슬에서 쫓겨나게 돼요. 네, 그런 안타까운 일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 쳐야 돼. 가만히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사랑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비밀을 알면 여러분 생각 안 할 거야. 그때 홍랑이 몇 살 때 일이냐면 14살인가 15살 때 일. 최경창은 30 몇 살. 굉장하죠? 네. 자,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문중에서 사실은 이 홍랑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최경창이 죽고 난 사후에도 계속 홍랑이 최경창을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찍 또 요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그거 이제 받아들이고 높이 사서 원래 그런 경우가 없지만 최경창 옆에 묘를 써줬다고 해요. 네, 그들은 이제 죽어서 같이 있게 됐죠. 네, 행복했을까요? 이건 모르겠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자, 이화후 흙불일 때. 자, 이화 정도는 아셔야 되는 꽃. 이화. 이화는 뭐예요? 백꽃. 백꽃이 비처럼 우라고 있어. 이화우가 백꽃처럼 이렇게 흩뿌릴 때 어떤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자, 그러면서 뭐 했어요? 울며 잡고 이별한 일. 뭐 했습니까? 언제? 봄에 이별했죠. 자, 그리고 추풍 낙엽에 추풍. 가을바람 떨어지는 일. 그래서 추풍 낙엽으로 가시면 또 역시 어떤 이미지? 하강적인 이미지죠?
계절이 지나갔네요.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봄에 이별했는데 가을이 됐어요. 한 6개월 지났겠네, 그지? 자, 너는 내 생각을 하니? 나는 네 생각 매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하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슬픈 그리움을 심화를 시켜. 그리고 자, 봄에서 가을로 가면서 결국 님과의 시간적인 거리감을 이야기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천리의 외로운 꿈만. 자, 천리는 또 뭡니까? 천리는 공간적인 거리감이죠. 자, 공간적 거리감으로 님과의 거리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되면서 어떻게 돼요?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하는 심리.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박효관의 시주고, 박효관은 이 남자잖아요. 보이자마자. 요분은 중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뭐죠?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음유시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유시인 뭐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쓰는 사람. 그래서 뭐 방랑시인, 음유시인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인 출신이고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조를 짓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걸로 벌어먹던 평민이에요. 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님 그린 상사몽, 상사몽 생각하는 꿈이 실솔의 넋이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실솔이 중요합니다. 실솔. 실솔 뭔지 알아요? 실솔은 귓두람입니다. 네, 고어로 쓰면 귓돌이라고 써요. 그래서 귓두람이 귓돌입니다. 자,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는 그 생각하는 꿈이 귀뚜라미의 넋이래. 자, 그래서 귀뚜라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솔, 귀돌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볼 필요 없어. 고전에서는요. 실솔은요. 무조건 100%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써요. 가을에 슬피 우는 저 벌레. 그래서 무조건 감정이입, 슬픈 감정의 이입의 대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실솔 나오면 어느 감정이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귀뚜라미의 넋이 되어 추야장 가을 밤 길다 긴 가을밤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님이 나를 잊고 자고 있으니까 가갖고 귀뚤귀뚤귀뚤 해서 누우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고 귀를 뚫었다는. 아, 미안해요. 네.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 옆에 하면 우리 끝입니다. 자, 그래서 참비의 중의적인 의미를 쓰시오. 그래서 차가운 비 그리고 기생 한우죠. 자, 종장의 시어 얼어의 중의적인 의미. 몸이 얼다. 그리고 여긴 뭐라고 쓰죠? 애정 표현이 19금 B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우리 뭐 함께 어울려? 아,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애정 표현 더 낫겠네요. 네. 자, 그리고 맵버들의 의미는 화자의 지었네요. 화자의 분신이면서 사랑의 징표. 화자의 분신, 사랑의 징표. 자, 그리고 애도의 대상. 상징이죠. 자, 대조적인 시어는 홍안과 백골. 자, 그리고 11번 하강적인 시어는 이화우, 추풍낙엽, 결국 슬픔의 감정, 그리움의 감정을 심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은요? 결국 뭐겠어요? 6번. 그리움이겠죠? 자, 전달하는 매개체는 치를솔, 귀뚜라미. 그리고 7번. 화제님에 대한 마음은 나를 잊은 님에 대한 야속함입니다. 야속함. 자, 그래서 시조는 여기까지 끝.